12월 1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62% 상승한 2482.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0% 상승한 683.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4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원금속, SG글로벌, 오리엔트전공, 위세하이텍 링크드, 디젠스, 펩트론, 액션스퀘어, 시큐센, 엑스게이트, 예선테크, 라이프시멘틱스, 스타코링크 1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SL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총 5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 오후 5시에 탄핵안 재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관련주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정책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이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최근 구글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를 통해 최신 초전도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며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알려진 프론티어가 14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냈다고 전해졌어요. 14년이란 우주의 나이를 초월하는 시간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가 어젯밤 5.5%의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김동연 테마입니다. 대법원이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의 엄상필 대법관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조국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의 잠룡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김동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잠룡이란 물속에 숨어 있어서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은 용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동원금속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동원금속이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링크드와 액션스퀘어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시작 전 액션스퀘어가 위메이드 부회장인 장영국 씨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액션스퀘어는 장영국 위메이드 부회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903원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 밖에도 액션스퀘어는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ST45 신기술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환가액은 1,010원입니다. 이 같은 대표이사 내정 및 자금 조달 소식에 액션스퀘어와 링크드가 동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펩트론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만큼 미국인의 건강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어요. 한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팜테코는 SK그룹의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미국 일라이릴리라고 알려졌으며 해당 계약 규모는 SK팜테코의 연매출의 2배가 넘는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 10월 달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던 펩트론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예선테크와 세경하이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SK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저평가를 해소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라이프 시멘틱스는 어제 장마감 후 스피어 코리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스피어 코리아는 소멸되게 되는데요. 합병 비율은 1대 164이며 라이프 시멘틱스가 1, 스피어 코리아가 164입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3월 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0일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합병 목적에 대해 스피어 코리아의 우주발사체 특수합금 사업의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스타코링크는 어제 장마감 후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유콘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22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자금 조달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환가액은 500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440만 주입니다. 주식 총수 대비 13% 규모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의 장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성갑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장 상피가 손상된 염증성지 모델에게 이식 실험을 한 결과 손상 부위가 재생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비보존 제약은 장마감 후 식약처가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을 국산 38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노머스와 팜스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리세너지는 언론을 통해 자사가 특허 권리를 취득한 파키슨병 치료물질이 글로벌 제약사인 에브비가 9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인수한 미토키닌의 후보물질보다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오리세너지의 인수를 추진 중인 에이프로젠은 지오리세너지가 도입한 치료물질은 모든 파킨슨병의 발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지오리세너지가 에이프로젠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오리세너지는 최근 최대 주주를 에이프로젠으로 변경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금양은 어제 장마감 후 사우디 소재의 GCC 랩 테크니컬 서비스와 1,375억 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 및 유지보수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금양의 최근 매출액 대비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덕산 테코피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3.1% 상승했으며 특히 브로드컴은 애플과 AI 서버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19일에 진행할 예정으로 HBM 등의 차세대 AI 솔루션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어레인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환경부는 지난달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5개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를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10%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에어레인이 바이오가스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끝으로 지노믹트리는 미국 자회사인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의 방광암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최종 가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예비 가격이 $192로 책정되었는데요. 이번 승인을 통해 지노믹트리가 높은 매출 상승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써니전자, 2위는 화천기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SG글로벌, 5위는 삼부토건, 6위는 윌비스, 7위는 대창, 8위는 일성건설, 9위는 대상홀딩스, 10위는 범양건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써니전자, SG글로벌, 윌비스 3종목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엑스게이트, 2위는 디젠스, 3위는 국영GNM, 4위는 CCS, 5위는 우리로, 6위는 오리엔탈전공, 7위는 대상창투, 8위는 KCS, 9위는 이오플로우, 10위는 스리빌리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엑스게이트, 디젠스, CCS, 오리엔트전공, KCS 5종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자암호와 초전도체,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들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네이버, 4위 고려아연, 5위 LG엔솔, 6위는 KB금융, 7위는 포스코홀딩스,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써니전자, 10위는 대상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써니전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엑스게이트, 3위는 펩트론, 4위는 동신건설, 5위는 루니, 6위는 신성델타테크, 7위는 KCS, 8위는 알랩, 9위는 위츠, 10위는 PM풍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엑스게이트, 펩트론, KCS, PM풍년 4종목이 있었습니다.